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오늘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저희 오늘도 또 IT 얘기, 여러 가지 이슈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또 나왔던 소식인데요. SK 브로드밴드랑 넷플릭스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소송전을 벌여왔었는데 이번에 소송을 취하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취하했다라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SK텔레콤, 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 넷플릭스가 18일에 이제 넷플릭스 코리아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발표했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양사가 이제 상호 지금 부당이익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걸 걸고 있는데 이걸 이제 취하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고객을 위한 대승적인 합의다. 국내 다양한 플레이어와 또 상호 협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일단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K랑 넷플릭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소송을 했었잖아요. 좀 어느 정도였나요? 거의?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번에 이걸 언제부터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2019년 11월 정도부터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2019년 11월에 SK 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이제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좀 중재해달라라고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돈을 어떻게 보면은 SK가 넷플릭스한테 좀 사용료 좀 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린 못 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이제 법원에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얘기하는데 좀 협상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법원에서 좀 협상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리고 있다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넷플릭스는 이거 아니다. 이거 중재를 거부한다. 이거 왜 넷플릭스에게 돈을 내는지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피해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넷플릭스가 소송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2021년 6월에 채무부존재 확인이라는 것에서 이제 SK 브로드밴드가 승소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넷플릭스가 패소하고 SK가 승소했으니까 우리가 보면 그럼 이제 넷플릭스 보고 돈 내라는 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법원의 판결이 재밌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돈 내라가 아니라 둘의 어떠한 협의에 이 법원이 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 내라라기보다는 그냥 법원에서 난 모르겠다라고 이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원고 패소가 된 이유가 넷플릭스가 우리가 돈 못 내겠으니 그거에 대해서 SK에 대해서 SK가 돈 내라고 한 거에서 억울하니까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원고 패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둘이서 알아서 해라라고 이제 좀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2021년 6월 이때 정말 많은 전 세계 관심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망중립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기업이 어쨌든 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한테 소송을 건 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되게 이례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소송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국가에도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좀 관심이 몰렸는데 그 관심이 좀 부담스러워서인지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원에서도 약간 이제 알아서 해라라는 식의 좀 흐름을 냈고요.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넷플릭스는 말도 안 된다. 아니 SK 같은 경우에 아니 알아서 하라니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라고 하면서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부당 이득이 넷플릭스가 있으니까 뭐 좀 소송해야 청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2023년 9월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는 서로가 소송을 취하하고 그렇게 되고 이제 두 회사는 오히려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제 나왔다. 뭐 이렇게 좀 타임라인을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망 사용료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 싸움, 두 회사의 싸움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이 인터넷의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넷은 당연히 다양한 참여자가 있죠. 그래서 일단 제일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는 ISP라고 하는 걸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 제공자, CP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망사업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도로를 깔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CP라고 하는 건 컨텐츠 프로바이더니까 당연히 이제
컨텐츠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제공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넷플릭스 외에도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콘텐츠라는 게 이동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컴퓨터끼리 연결이 돼 있어야겠죠. 네. 컴퓨터끼리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이라는 게 가까운 데는 직접 연결하고요. 네. 먼 곳으로 돼 있는 데는 여러 곳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상태예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도로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모두 연결하는 도로가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서울하고 대전 그리고 대전하고 부산, 그러니까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있는 도로만 있고요. 서울하고 부산에서는 이 도로를 이렇게 쭉 거쳐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큰 도로 한 번으로 쑥 지나가는 약간 전용선처럼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을 때 컨텐츠가 여기서 여기까지 도착할 때는 서로 간에 약속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대전에서 서울로 왔는 게 또 이제 뭐 이거를 또 이제 뭐 대구로 가거나 뭐 이럴 때에 이제 전달을 잘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안에서만 있으면 그나마 망이 짧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의 컨텐츠를 우리가 본다라고 딱 클릭을 하면 그게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건너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건너오니까 미국에서 당연히 많은 어떤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면 이 도로를 관리하는 ISP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데이터를 많이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체증이 일어나듯이 너무나도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난다. 근데 이게 또 밖에 있는 망에서 오니까 내부에 있는 망까지 막히게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너네가 어쨌든 밖에서 새로운 차량들을 쉽게 말하면 가져오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라도 이 도로 확충할 수 있게 좀 부담 좀 해라라고 이제 얘기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콘텐츠가 오는 게 아니고 워낙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이 콘텐츠가 올 수 있는 도로에 돈을 좀 너도 보태라 이런 느낌이 이제 SK 쪽에 좀 입장인 것 같고 이제 넷플릭스 측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콘텐츠만 보내는 거다 이런 입장이어서 약간 좀 갈등이 생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 넷플릭스 서비스의 특징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가 온다. 그쵸. 예전에 우리가 PC통신 시대로 생각하면 외국에서 우리가 뭔가 인터넷이 접속이 되면 인터넷 접속이 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버로 들어오는 것보다 외부에서 서버에서 들어오는 게 예전에는 좀 느린 거를 우리가 좀 봐줬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넘어올 때 우리가 로딩이라는 게 기다렸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영상은 좀 다르죠. 영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스트리밍이 3분 간격으로 끊겨요. 10초 간격으로 끊겨요. 그럼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거기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일단 문제는 뭐냐? 넷플릭스는 또 유료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월정액 돈을 내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가 화질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가 만약에 인터넷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지면 자동으로 화질이 떨어졌다가 그죠? 그다음 또 자동으로 올라갔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질을 우리가 유튜브에선 누가 들어오든 이 영상이 만약에 4K 영상이다라고 하면 누구나 4K를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 영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대부분 OTT가 따라했는데 비싼 요금제를 내면 고화질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렴한 요금제를 내면 저화질을 되는데 문제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고화질을 선택하면 얘가 로딩이 조금 걸리더라도 고화질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넷플릭스는 처음부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인터넷 망 자체, 그러니까 도로의 상태를 얘가 체크를 합니다. 근데 도로의 상태가 너무 좁아요. 그럼 아예 얘가 처음부터 내가 고화질 요금제를 가입을 했어라도 고화질을 던져주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제일 비싼 요금제를 받는데 왜 이게 안 되지? 라고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있어 소비자는 어떻게 관점을 보느냐? 내가 근데 분명히 인터넷 요금 사용제 요금도 냈고 월 사용제도 냈는데 왜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제 넷플릭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넷플릭스에 기술적으로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망의 컨디션에 따라서 화질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돈을 냈는데 결국엔 SK 브로드밴드라고 하는
망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렇죠. 이 망에 대한 불만을 이제 SK 브로드밴드에 제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는 결국에 이제 SK 브로드밴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망이 너무나도 얘네들이 많이 쓰는데 기본적으로 돈을 안 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충을 안 하고 이렇게 기다려 주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는 사용자들에게 유료로 돈을 내매도 이게 고화질로 안 나가는데 그 불만이 넷플릭스에게 가지 않고 우리에게 온다. 라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요게 있어서도 넷플릭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왜냐면 넷플릭스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막으려고 오픈 커넥트라고 하는 기술을 너네한테 무료로 제공해 준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픈 커넥트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유튜브랑 비교를 드렸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영상을 이제 VOD,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찍어 놓은 거를 보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 지금처럼 라이브 스트리밍이 그쵸, 있잖아요. 네. 라이브 스트림은 이게 기본적으로 잠깐 중간에 트래픽이 끊기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로딩이 걸리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인터넷 망으로 치면 인터넷 망에서 계속 도로에서 차가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넷플릭스를 생각해 보시면 넷플릭스는 라이브 스트리밍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VOD 형태로 미리 몰아보기라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넷플릭스가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한 1조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만든 기술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오픈 커넥트라고 하는 기술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하루에 보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하루에 보는 넷플릭스의 양을 대충 자기네들도 빅데이터로 보면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입자 수가 있을 거고 그 가입자 수의 만큼의 뭐 몰아보기를 하더라도 이만큼 하루에 데이터를 보겠구나라는 걸 알겠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실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이 데이터를 미리 갖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컴퓨터에다가 내가 어떤 웹하드 같은 거 쓰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영상을 다운로드를 미리 받아놨다가 네. 그거를 이제 나중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해서 이 오픈 커넥트라는 게 뭐냐면 이 인터넷이 도로라고 치면 자동차가 출퇴근 때가 되면 엄청 막히지만 네. 새벽에는 안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미리 자동차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새벽 시간에 도로가 조금 막히지 않은 타이밍에 우리가 너네 국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너네 회사에 쓰는 통신망에 쓰는 사람들이 아마도 내일 이 정도의 데이터를 볼 거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정도의 자동차가 이만큼 지나갈 거니까 네. 그걸 미리 새벽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기술을 오픈 커넥트라는 걸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 교통량이 한 95% 정도 준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넷플릭스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하고 설치도 무상으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설치하면 너네가 굳이 우리에게 망사용료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해주겠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네. 주장을 하면서 딜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 SK 브로드밴드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근원적인 방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통제하에 있거나 컨트롤을 해야 되거나 또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너네 예측대로 만약에 새벽에 막 교통이 와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이 새벽에 이 고속도로나 아니면 이런 순환로로 돌리다 보면은 그 타이밍에 또 가끔씩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보통 보강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망도 문제가 생길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보통 언제 해결을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그런 시간에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 시간에 갑자기 또 얘네들이 말한 대로 한 95% 정도의 교통량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이제 자기네들로 보면 유지보수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 그게 밀리면 이제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결국 출근 시간에는 오히려 더 교통체증이 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원래 공사를 새벽에 끝냈어야 되는데 차량이 너무 많아서 공사를 못했을 때 이제 결국 이 두 가지의 논리가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었다. 네. 그래서 그 논리에서 누가 계속 팽팽하게 힘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뭐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둘 다 우리 소송을 취하고 서로가 서로를 좀 취득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찾자라고 한 게 이번에 결과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해가 굉장히 잘 좀 되네요. 이해가 또 되시나요? 도로에 이렇게 비유를 다행입니다. 또 해주시니까 네. 망사용료 이런 분쟁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양사가 이번에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게 됐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제일 아쉬운 건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이 두 회사가 구체적인 사항은 비밀 유지 계약 NDA를 맺었어요. 네. 그래서 얼마가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도 이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건 양사가 일단
일정의 금액에 대한 지불과 기술에 대한 지불이 좀 같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일단은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게 아까 말씀드린 오픈 커넥트,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만든 기술 있잖아요. 그거를 SK 브로드밴드에서 이제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어쨌든 넷플릭스의 주장을 SK 브로드밴드가 일단 받아들였다는 거고, 그럼 반대로 넷플릭스가 그러니까 SK 브로드밴드가 주장했었던 망사용료, 이것도 이제 일부 넷플릭스가 낸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얼마를 어떻게 냈을까에 대한 게 아마 자세히 나와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까지 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많은 이제 시장의 예측 같은 경우에는 SK 브로드밴드가 그러니까 SK 브로드밴드에게 넷플릭스가 내야 될 망 이용료가 최소한 1년에 4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돈으로 줬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1조 원 정도 수준의 기술을 가져다 줬으니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휴를 했느냐라는 건 조금 이제 내부적으로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네. 어쨌든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그쵸. 앞으로 이제 결국엔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SK 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이라고 했던 SK텔레콤까지도 이 넷플릭스와의 제휴를 통한 다양한 요금제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IPTV에서 넷플릭스를 버튼으로 누른다든지 아니면 뭐 통신과 연결돼서 뭐 SK 텔레콤 사용자들에게 뭐 넷플릭스를 좀 저렴하게 준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콜라보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넷플릭스가 또 광고형 모델로 좀 저렴한 그 상품도 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도 뭐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넷플릭스를 뭐 광고 보면서 할 수 있는 요금제도 SK텔레콤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네.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우리나라에 근데 통신 3사가 있는데 유독 네. 왜 SK만 이런 소송이 좀 진행이 됐을까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네. 번째는 LGU 플러스가 보통 이 IPTV에선 3위잖아요. 그쵸, 네. 근데 LGU 플러스가 처음에 넷플릭스를 아주 공격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많은 분들 알겠지만 U 플러스 TV 안에 아예 이 넷플릭스 버튼이 생겼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아마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처음에 두 회사가 계약을 할 때 U 플러스보다는 넷플릭스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간에 좀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콘텐츠에 대한 해외에서 오는 길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예전에 오히려 페이스북하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KT는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페이스북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오게 되면 무리가 되니까 중간에 거칠 수 있는 하나의 서버를 만들어 달라. 네. 그래가지고 캐시 서버라고 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해외에서 들어오더라도 KT는 좀 무리가 덜한 상황이 있습니다. 결국엔 지금에 있는 구조에서 SK 브로드밴드가 계속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게 단순히 교통량만 막히는 게 아니라 거기엔 또 비용도 내야 되는 구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SK 브로드밴드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주도권이라는 관점에서도 더 이상 해외에게 좀 주도권을 뺏기기 싫다라고 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SK 브로드밴드가 소위 어쩌다 보니 좀 총대를 메고 이런 좀 이렇게 소송을 진행을 한 이제 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궁금해지는 점이 국내 서비스, 다른 해외에 네. 있는 다른 서비스들은 국내 통신사들에게 별도의 망 이용료를 같이 또 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망에 대한 게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에는 통신사의 힘이 셌어요. 예를 들면은 네. 국내랑 해외를 좀 비교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NC소프트나 이런 수많은 국내 기업들, CP사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은 이 교통량에 대해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망사용료를 국내 기업들은 좀 냅니다. 네. 국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너네가 도로 쓰니까 우리가 도로 도와줄게. 단 우리가 전용망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내거든요. 네. 근데 해외 기업들은 이제 많이 내고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유튜브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올 때 되게 느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빨라지게 된 이유가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가 처음 떴을 때 관심이 많고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통신 3사 같은 경우는 약간 과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KT, SKT, LGU 플러스 중에 골라서 쓰게 되는데 네. 이 부분에서 결국 점유율을 조금 더 가져오려면 결국에는 해외에서 지금 유명한 서비스가 우리망에서 되게 빨라요 라고 하는 게 마케팅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처음에 처음에 이
유튜브가 국내에 들어올 때 통신사들이 약간 계약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볼까라고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게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지금 역차별인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번에 소송 취하, 그 다음에 제휴가 이 구글 그리고 우리나라 통신사들과의 관계, 또 향후에 국내 플랫폼과의 관계들에서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제 향후에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OTT랑 통신사 간의 갈등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는 결국에는 그래요? 망 사용에 있어서의 망을 갖고 있는 곳과 컨텐츠를 제공하는 곳에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들의 위력이 더 세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전세적으로 이런 논의, 그다음에 그 안에서 계약, 그 안에서의 좀 움직임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이제 계약의 주도권에 따라서 몇몇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은 특정 통신사에 돈을 지불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둘 다 이제 윈윈하는 어떤 조건을 가질 수도 있는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결국 이 통신과 모바일의 변화의 흐름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또 하나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을 오랜 기간 진행을 하다가 취하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 OTT와 통신사 간들의 이런 미묘한 관계들 그리고 망 사용료가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국내 시장도 역시나 이슈나 테마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해보셔야겠죠. 뉴욕 증시도 FOMC 이슈를 앞두고 약간 위축되는 흐름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도 전해드린 전략들 참고해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